예, 이제 갑시다. 하율아, 갑시다. 오늘 할 절대부등식은요, 내용은 되게 쉬워요. 내용은 진짜 쉽거든요. 내용은 진짜 쉽고, 거의 대체로 나오는 유형들도 대체로 거의 대부분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완전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완전 어려운 문제 쪽은 이제 조금 살짝 어려운 감이 있긴 있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익히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즉, 문제를 푸는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무조건적으로 성립하는 거. 봐봐. 이런 거. 봐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거든. 봐봐. A가 B보다 크대. 그러면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C 중에 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그죠? 왜 같은 값을 더하면은 큰 쪽이 더 크잖아, 그지? 자, 이거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그치? 절대부등식 이거 봐봐. 모든 실수 A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어때요? 절대부등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성립한다. 다 절대부등식이에요. 그치? 그러면 절대부등식은 그러면 어떠냐? 이런 것들만 있냐? 그러지는 않아요. 조금 이제 어려운 것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부등식을 총 3단계로 갖다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 1단계 조금 쉬운 것들부터 한번 쭉 나열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부등식 1단계는 뭐냐면 진짜 쉬운 것들. 방금 했던 자, 어떤 실수 A, B, C가 있습니다. 자, 실수 A, B, C에 대해서 방금 했던 것들 있죠? 1번,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어때? 절대부등식이죠. 그죠? 자, 어느 경우에는 0이 되겠어? A가 0일 때만 그러겠지. 그지? 그러면 두 번째, 이건 어때요?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도 당연히 어떻겠어요? 실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자, 어떤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야? A하고 B가 둘 다 뭐일 때? 0일 때에는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지? 이런 거. 3개짜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건 어때? 절대값 A는 어때요? 무조건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절대값 A는. 이것도 등호가 성립하는 건 A가 0일 때 말고는 없지, 그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 좀 어떻습니까? 자, 네 번째는 이런 거 있어요.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어, 방금 했던 거 B보다 크면 그럼 이제 봐봐. A가 B보다 크면 그러면 A의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 이거는 절대부등식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왜?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1은 마삼보다 어때? 크지? 근데 아니죠. 그죠? 이렇게 성립하긴 해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전부 다 만약에 양수라면 그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이런 것들도 절대부등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1단계 수준. 그러니까 조금 쉬운 수준에서 절대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절대 뭐 4개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죠. 이런 게 1단계 수준. 그러니까 되니? 그러니까 지금 2단계. 2단계는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우니까 조금 더. 그래서 똑같이 어떤 실수 A, B, 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성립이 돼요. 1번은 뭐냐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어때?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얘는 어떨까? 무조건 0보다 같아요.
왜? 이 식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그렇지. 기억하네요. 뭐죠?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지, 그지?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방금 얘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다 제곱식이니까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소린 거야. 자, 언제만 등호가 성립해요? 등호가 성립할 때. 그렇지. 아니지. 같을 때입니다. 같으면 0이고, 같으면 0이잖아. 그러니까 0인데 꼭 0일 필요는 없어. 그냥 같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A랑 B랑 C가 전부 다 같을 때, 그때는 0이 되는 거고,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표현하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때요? 두 번째. 이거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B가 있습니다. 자, 둘 중에서는 누가 더 클까요? 왼쪽, 오른쪽? 당연히 왼쪽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당연히. 왜? 봐봐.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둘이 절대값 붙이면 어때? 4지. 둘이 더하면 얼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양수일 때 둘 다 양수면 어때? 같겠죠. 그죠? 근데 음수여도 어때? 같겠죠. 그죠? 근데 부호가 달라져 버리면 보통은 이쪽이 더 커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지? 어느 경우에 등호가 성립을 한다고? 그렇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부호가 같을 때라고요. 부호가 같을 때. 이럴 때에는 등호가 성립을 하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왼쪽이 조금 더 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절대값 A 그 다음에 빼기 절대값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B가 있습니다. 얘는 어때요? 얘네는? 이거는 오른쪽이 크거나 같겠죠. 그죠? 왜? 얘가 값이 커지면 여기는 음수로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값이 더 커지는 순간 얘는 음수로 가는데요. 얘는 양수로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니? 이런 것들이 이제 2단계 절대부등식이라는 소리예요. 됐나요? 딱 이 정도 내용으로 2단계가 있고요. 사실 뭐 1단계도 그렇고 2단계도 그렇고 그냥 어느 정도의 값만 있으면은 대체로 이거를 갖고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들은 대체로 어떤 거냐면 다음 중 절대부등식을 골라라 라고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다음 절대부등식이 그러니까 성립한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 있지.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걸로. 그런 걸로 주로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요. 대충 보면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만약에 대충 봐서 판단을 못하겠다. 그러면 숫자를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근데 숫자를 집어넣을 때에는 방금 전처럼 하나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지를 봐야 돼. 알겠니? 다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보신 다음에 판단을 합시오. 근데 판단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단계. 3단계. 여기가 중요하겠죠. 3단계. 자, 얘로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물론 3단계도 어렵지는 않아요. 자, 3단계는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산술기하 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렇게 하고 보통 얘기하거든.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여기 있는 요걸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써야겠다. 자,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뭐냐면 산술 평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목 3개 있잖아. 그러면 과목 3개 점수 다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 3으로 나누죠. 2개면은 2로 나누죠. 5과목이면 5로 나누죠. 그죠? 그게 산술 평균이에요.
기하평균은 뭐냐면은 루트를 씌워갖고 만약에 둘이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곱을 보는 게 기하평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있는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항상 어떤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냐면 두 수 A하고 B가 모조리 양수일 때 A하고 B가 양수일 때 반드시 그거의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가 그거의 기하평균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산술기하평균이에요. 오케이, 다시. 자, AB가 양수일 때 그거의 산술평균이 그 기하평균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게 우리 산술기하평균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쓰기보다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꽤 중요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등호는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해요. A하고 B가 같을 때. 봐봐. 잘 생각해봐. A, B가 같으면 여기 뭐야? 2A지. 여기도 AB가 서로 같으면 뭐야? A 제곱이니까 루트 A 제곱은 뭐야? A니까 2A, 2A 똑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A하고 B가 같은 순간이 저렇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에요. 됐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더 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산술기하평균이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뭐냐면 A, P, X, Y 4개의 수가 등장하는데 그게 모조리 다 실수야. 모조리 다 실수일 때 반드시 뭘 만족한다는 거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곱하시면 걔가 무조건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A분의 X와 B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오케이? 다시 A, B, X, Y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하시면 그게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등호일 때에는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서로 같을 때이다. 라고 보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저는 이거를 증명을 할 거거든요. 증명? 한번 증명만 해놓고 나면은 그러면 그냥 얘가 그런 애들이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소린 거야. 써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루트 A가 있어요. 얘를 제곱하면 뭐죠? A지. 루트 B가 있어요. 얘 제곱하면 뭐죠? 얘 B죠,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A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여기 있는 B를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그지? 그러니까 봐봐. 루트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2 루트 AB 요거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이는 거야. 우리 어떤 두 개의 수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려면 뭐 하면 돼, 두 수를? 어떤 두 수가 있어.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려면 두 수를 뭐 해보면 돼? 빼보면 돼요.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큰 거고요. 뺐을 때 0이면 같은 거고요. 뺐을 때 0보다 작으면 B가 더 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두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수를 어떻게 할 거라고? 뺄 거라고. 됐니? 자, 두 수를 뺐어. 빼면 어떻게 돼? 완전 제곱식이 돼요. 맞아요? 이게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잖아. 그러니까 얘를 빼는 순간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지? 즉 무조건 왼쪽이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소린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게 산술기하평균이야. 증명은 이렇게 해요. 자, 얘는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얘도 똑같아요. 전개를 해갖고 둘이 뭐 하면 돼? 빼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 전개할 겁니다. A의 제곱, X의 제곱, A의 제곱, Y의 제곱, B 제곱, X의 제곱, B의 제곱, Y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전개합니다.
a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abxy,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y제곱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궁금해. 그래서 둘이 뭐 해볼 거야? 빼볼 거야. 됐니? 둘이 빼볼 거야. 자, 둘이 빼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이 날아가요. 그러면서 남은 게 a의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해서 남거든? 얘가 뭐가야? 완전 제곱식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완전 제곱식 ay-bx의 전체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그러면 같을 때 0이 될 때는 언제야? ay랑 bx가 서로 같을 때지. 그래서 여기는 a로 나눠주고 여기는 b로 나눠주면 a분의 x랑 b분의 y가 서로 같을 때가 된다는 소리인 거야. 아,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이런 순간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산술평균은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일 때? A하고 B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는 A, B, X, Y가 모조리다 뭐일 때? 실수일 때 반드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곱이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구나. 등호는 얘는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고요. 얘는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이럴 때를 우리가 절대부등식으로 해갖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쪽 산술기하 평균이나 아니면 코시-슈바르츠를 보통 언제 쓰냐면 얘네들 대부분 다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써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즉 우리는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그러한 방법이 세 가지로 늘어났다는 거야. 세 가지. 처음에 뭐가 있었어? 최대 최소 구하는 거. 함수의 완전 제곱식이 있었죠. 그죠? 표준형으로 바꿔갖고 꼭지점 구하는 거. 맞니?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었어? 얼마 전에 했던 거. 도형에 이동해서 최단거리 구하는 거 있었죠? 맞아요? 그것도 최대 최소잖아. 맞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거리 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최대 최소 하는 거. 그게 거리에 관련된 게 두 번째고요. 얘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세 개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세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최대 최소는 이쪽 산술평균, 기하평균 또는 코시-슈바르츠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구나라고 해서 알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여러분이 할 거는요. 저기는 솔직히 크게 외울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는 외워야 되거든요. 요건 무조건적으로 외워야 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자, 지금 일단 외워주세요.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고요. 네, 저것들 해갖고 외워주시고 좀 한 번씩 써줄 수 있으면 써주시고 특히 저 등호가 같을 때까지도 같이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등호가 같을 때까지. 이게 너네도 수업이 되게 오랜만이겠지만 저도 수업이 졸라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수업을 딱 들어갔거든? 진짜 미친 듯이 하기 싫은 거야. 너무 하기가 싫은 거야, 너무. 한 번씩 쭉 써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믿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그냥 연습을 드립다 시킬 거예요. 기본 문제도. 한 번씩만 써보시면 돼요. 막 이거 외우기 어려운 건 아니잖아. 저 식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쓴다 그랬죠. 그죠?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쓰고, 주로 산술기압 평균 또는 코시 슈바르츠를 이용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